오이나 팥이나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식품을 끓여서나 그렇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1.5리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종이컵으로 한 8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두세 잔씩 1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화장실 가는 횟수도 생각보다 덜 할 거고요. 체내의 이 노폐물 제거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물은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녹차는 조금 카페인도 좀 들어있을 수 있어서 그 외에 보리차나 돼지 감자차나 옥수수 수염차나 그런 카페인이 없는 것들로 대체를 해주시고, 다이어트 할 때 붓기를 빼주는 물 섭취법. 오이나 팥이나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식품을 끓여서나 그렇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일단 부었다라는 거는 내 몸에 나트륨이든 그런 전해질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한 번에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물이 제 기능을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씩 나눠서 소량씩, 소량이라고 하면은 종이컵 한 잔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항상 1.5리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종이컵으로 한 8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두세 잔씩 1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가장 좋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화장실 가는 횟수도 생각보다 조금 덜 할 거고요. 그러면서 수분 섭취를 통한 체내의 이 노폐물 제거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물은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을 무작정 많이 먹는다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먹는 시간을 잘 정해서 1시간에 한 번씩 종이컵 한 잔 정도 챙겨 드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식사하는 시간이 껴있다 라고 하면은 식사 30분 전, 식후 적어도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물 마시기가 힘든데 대신에 보리차, 녹차 괜찮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녹차는 조금 카페인도 좀 들어있을 수 있어서 걱정이 되지만 그 외에 보리차나 돼지 감자차나 옥수수 수염차나 그런 카페인이 없는 것들로 대체를 해주시고, 그리고 꼭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과당, 당에 첨가가 되지 않은 순수한 차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물 대신에 대체해서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녹차나 홍차, 커피 같은 것들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특히 커피는 이제 산성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혈액이 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을 최대한 쓰면서 체외를 배출하면서 산성을 알칼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식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탄산수도 물 다이어트에 포함될 수 있나요? 원재료 보시고 그냥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두 가지만 들어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탄산수도 어쨌든 이제 식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식도가 약하시거나 식도염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진짜 대사가 올라가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특히 찬물을 마시면은 우리 몸의 온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원래 온도를 맞추려고 우리 몸이 열을 내면서 대사가 조금 활발해지긴 합니다. 근데 그 활발해지는 정도가 어떤 연구에서는 20, 30kcal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이 대사 효율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잘 드시고 다른 곳에서 대사 효율을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대사 효율을 높인다는 거는 맞긴 하지만 크진 않고요. 물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몸이 세포가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는 차원에서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기는 합니다. 하루에 몇 리터까지 마셔야 물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물 다이어트라기보다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1리터, 1.5리터만 드셔도 내가 평상시에 과일이나 채소를 잘 드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이미 거기에도 수분이 꽤나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평상시 식사 패턴이 채소를 조금 많이 안 드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단 채소를 늘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물을 한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 대신 커피나 이온 음료, 당연히 물 대신 커피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물 대신 이온 음료, 이온 음료가 보통 전해질, 미네랄 등이 들어있어서 수분 보충이 된다라고 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신경을 쓰실 거는 거기에 당이 첨가가 되어 있다는 거. 그 전해질은 당연히 사람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맞지만 그 외에 탄수화물 혹은 당 함량을 보면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카페에 들어가셔서 커피든 뭐 달달한 거든 드시게 되는데, 식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분을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수분이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식사를 하시고 또 추가적인 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이 더 급격하게 치솟을 거예요.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만약에 드신다라고 하면은 당이 첨가가 되지 않은 차 종류가 좋은데, 식사를 하시고 차라리 S타입 분들은 차라리 아메리카노가 단 거보다는 나을 수가 있고요. M타입 분들은 설탕이면 다행인데, 그런 데서는 보통 설탕을 안 쓰고 다 시럽을 사용하고 뭐 액상과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식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100이었는데 공복 혈당이 식사를 하고 170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질라 하는데 또 들어가니까 이제 190 위에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M타입은 무조건 커피는 타입에 안 맞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S타입은 커피가 차라리 다른 뭐 당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나마 대체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치커리 뿌리 분말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먹어보니까, 커피는 잘 안 먹어봤지만 그 커피의 맛을 기억했을 때 그래도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정말 커피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M타입 분들에게는 치커리 이런 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 물을 적게 마시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탈수, 변비, 식욕 증가, 피로, 신진대사 저하 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TCM로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물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폐물, 찌꺼기도 배출하는데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전반적으로 대사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또 쌓이는 노폐물도 배설이 안 되면서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은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서 더 많이 드셔야 되고, 또 다이어트를 하면서 또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변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1.5리터, 2리터 충분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복에 물 마시는 게 다이어트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공복에 물을 마셔서 도움이 되는 이유, 대표적으로는 일단 장을 자극을 해줘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이 장을 자극을 해주면서 변이를 느끼게 하면서 장내에 있는 쌓여있던 숙변들을 다 제거해 주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공복에 물을 마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조금 식탐이 많으신 분들, 조금 밥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식전 30분이든 1시간이든 물을 조금 드시면은 아무래도 물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건 조금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실 건데, 주의할 점은 너무 식전에 물을 드시게 되면은 식사하실 때 소화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 마시면 살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마셨더니 소화가 안 돼요. 이 경우에는 물을 많이 드셔서라기보다는 물을 마시는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식사하기 최소 30분, 1시간 전에는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는 적어도 1시간 후에, 넉넉하게는 2시간 후에 드시는 게,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도 그런 소화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오히려 붓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물을 많이 마셔서 붓는 거는 없고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이유가 중요해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는 거는 뭔가를 짜게 먹었다 라는 거고요. 짜게 먹었기 때문에 그만큼 체내에서 혈액에 나트륨이 많으면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분을 더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종, 몸이 붓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물을 많이 먹어서 붓는다 라기보다는 물을 마시게 된 그 이유 때문에 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녁에 좀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혹은 물이 많이 땡긴다 라고 하면은 왜 땡기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원인을 제거하시는 게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제 탄수화물이랑 복합 탄수화물을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보통 정제 탄수화물이 안 좋은 거고 복합 탄수화물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보통은.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정제된 것보다는 복합이 낫지만, 복합도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제가 예전에 시즌 무쳐 테스트를 해봤을 때 흰밥이랑 밀가루랑 비교했을 때 똑같이 혈당을 올린 거는 비슷하지만 그 이후에 혈당이 다시 원래대로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를 비교했을 때는 흰밥이 훨씬 더 나았고요. 흰밥이랑 보리밥인가 메밀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놓고 보면은 메밀이 나름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혈당을 올리는 거는 쌀이 더 빨리 올렸지만 이후에 2시간, 3시간 지났을 때 다시 원래 혈당으로 찾아가는 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메밀보다 흰밥이 더 빨리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제 탄수화물이 안 좋고 복합 탄수화물이 좋다라는 생각도 일단 1차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이제 더 신경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그 복합 탄수화물 중에서도 나한테 조금 더 맞는 게 있을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정제 탄수화물이더라도 나한테 맞는 거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큰 데미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수분율이 낮으면 살이 잘 안 빠지나요? 체내 수분이 충분해야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살이 아무래도 더디게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체수분율을 가능하면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물을 1.5리터, 2리터 잘 보충을 해주시고, 그게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보리차나 차 종류를 드시면서 조금 더 물을 잘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몸에는 안 좋은 게 맞고요. 그런 치팅데이도 처음 한 달은 무조건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하시게끔 안내를 드리고, 내 몸이 조금 좋아지고 원래대로 돌아왔다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정말 먹고 싶어서 치팅을 했다 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먹었던 맛있는 맛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속이 거북하다거나 더부룩하다거나 뭐 설사한다거나 머리 트림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느꼈다는 것 자체가 그때 정말 이제 박수 칠 일이거든요. 내 몸이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무조건 100%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00%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90%, 80%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뭐 치팅이 괜찮아요 라고 이제 허용을 해버리는 순간 이제 그 실천율이 더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 FM대로 여기 오신 이유가 내가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오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한 증상이 좋아지실 때까지는 일단 무조건 믿고 따라오셔라. 그리고 좋아지시고 나서는 그때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다. 근데 드시고 나서 그 소감을 알려달라 라고 하면은 예전에 먹던 맛이 아니다, 먹었다가 좀 고생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됩니다. 권하진 않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혈당이 떨어졌을 때 설탕 같은 것도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이온음료를 드시면은, 보통 술을 드실 때 술을 이온음료랑 같이 먹으면은 더 취기가 빨리 오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온음료를 먹었을 때 이게 물이 아니라 전해질이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 몸 흡수가 좀 더 잘 되는 게 있어요.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혈당이 떨어졌을 때 이온음료를 드시면은 조금 더 혈당을 빨리 순간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좀 기력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온음료를 드셔서 일시적으로 조금 당을 보충을 해가지고 좀 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다라는 관점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은 계속 물에 빠져나가면서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액이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집에서 일시적으로 긴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이온음료,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식사일기를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식사일기를 쓴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걸 쓰고 나서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식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거고요. 반대로 안 쓰시면은 나름대로 나는 실천을 하고 있어 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돌아보면은 여기저기서 반칙을 했거나 늦게 먹었거나 많이 먹었거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식사일기를 꼭 적어보시는 게 좋고, 물론 그것도 처음에 실천을 하실 때 한 달, 한 두세 달 정도는 꾸준히 쓰셔야지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꼭 계속 힘드시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쓰시게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를 다 알고 나면은, 그리고 그 쓰시면서 나름의 습관이 잡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안 쓰셔도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일기를 보통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이제 호전되는 효과가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물론 그 증상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혈액이 바뀌는 주기가 3, 4개월, 보통 100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열심히 실천을 하시게끔 안내를 드리고, 실천을 열심히 잘 하시기 위해서 내가 평상시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를 되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식사일기를 꼭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만 열심히 써주시면은 그 이후에는 저희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본인이 알아서 그 루틴이 잡히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맛있는 거를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내가 식사를 맛있게 하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보시면서 그냥 대리 위안 삼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이제 시켜버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최대한 절제하시게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애초에 뭘 먹으면서 보는 것 자체가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니라서 아무래도 먹는 것에 집중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소화흡수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이제 식사하실 때는 식사하실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서 음식의 그 맛을 음미하시면서 드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